자, 개념원리 갑시다. 공통수학 개념원리. 자, 저번 시간에 35쪽 했던 거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도 우리 반이 난 좀 다행이다 느낀다. 저 옆반 니네랑 같은 학년인데 4명 중에서 한 명 왔댄다. 4명 중에서 3명이 빠지고 1명 왔댄다. 1명. 남재현 빠졌고, 권민서 빠졌고, 이민주 빠졌고. 안 왔다던데? 박지 혼자 왔다던데? 지금 혼자서 소영쌤이랑 1대1 하는 거야, 1대1. 그래도 우리 반 좀 낫네. 3명이 남았고. 아니, 안 와도 됐었냐는 그거는 나의 권한이 없어. 난 무조건 온다의 편이고. 뭐 어머니 허락이 떨어지면은 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나는 무조건 오면은 수업 한다 주의지. 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 좋았어. 가자. 자, 오늘 할 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자, 중요합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항등식이 뭐냐? 려원아. 그치? 자, 항등식 개념은 오늘도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항등식 설명해 줬거든 오늘. 자, 항등식 설명해 줬는데 애들이 항등식 참 어려워하더라고. 자,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x값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설명해 주고 애들한테 그 항등식은 뭐야? 라고 했을 때 항상 등식이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풀어? 했을 때 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소멸되고 싶냐? 그래,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아. 그지? 오늘 애들한테 이걸 알려줬거든.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야, 항등식이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요. 어떻게 풀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라고 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문제가 요거였어. 10x-9였나? 10x-9에 뭐였지? a에다가 뭐 있었는데, a에다가 1-x2였나? 2-x였나? 그 다음에 플러스 2b였나? 이거였거든, 이 문제. 이 문제였는데, 야,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뭐야? 했을 때, 이거 분배해서 이거 값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2a-ax는 요게 2b다. 이렇게 썼거든. 그럼 니네 a 얼마냐? 그치, 마이너스 10이지. 그렇지. a가 이제 마이너스 10이야.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내가 이랬지. 야,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지. 맞아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러니까 단체로 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단체로 이삐요! 막 얘기해. 아니라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아? X 말고 딴 애들 다 똑같아야 된다니까. 이삐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9는 X가 없잖아. X 없는 애 누구야? 이비야! 이러더라고. 얘는 X 아니야? 얘 X 있냐?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에휴. 쉽지 않은 수업이었어. 오늘 하루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애 같다. ES 이러더라고. 나 진짜 쉽지 않았다, 오늘. 이비요! 이러면서. 또 뭐 어이없는 거 하나 있었는데, 어이없는 거. 참 쉽지 않아.
어쩌지? 어쩌지? 이런 것도 있었다. 항등식이야? 아니지. 항등식이라고 체크하더라고. 아니, 항등식이라 체크하더라고. x가 1이라고 나오는 건 방정식이잖아. 그래. 이거는 항등식이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2x 더하기 3은 얼마냐고. 5x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x랑 3이랑 어떻게 더할 건데? 그러니까 그랬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또. 쉽지 않았다. 맨날 물어보면은 야 이게 뭐야? 몰라요. 생각 좀 하라고 씨.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라고. 들리진 않겠지? 저 옆발에 있는데. 저기 10강에 있는데. 자 보자. 우리는 항등식 개념을 알잖아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고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고등학교 때 항등식은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중학교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몰라. 그걸 푸는 방법을 이름을 몰라. 그걸 푸는 방법은 첫 번째가 개수끼리 비교하자.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래.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x랑 이제 x값이랑 이제 상수값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x의 개수랑 상수항 둘이 똑같이 비교해서 맞춰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 때 개수 비교법이라는 이름 하에 증등 과정에서 다뤄봤던 거야. 개수 비교법은. 됐니?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 과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고등학교 때는 이 녀석을 어쩔 때 쓰냐면 정말 계산이 안 나올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개수 비교법을 쓴다 이거야. 왜?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니네는 이제 앞부분에서 고등학교 거 해봐서 알지만 계산이 짧았니? 길었니? 너무 길지 않나? 너무 긴 거를 다 전개하고 이제 나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항등식 풀 때는 개수 비교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푸는 거고 모조리 우선순위를 다 얘로 푼다. 얘가 뭐냐면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해요. 수치대입법. 자,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수치대입법인데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수치대입법 하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자, x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 후 비교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요. 그 x에 대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다. 너무나도 막연한 소리긴 하겠지만 식을 난 후에 그러면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게 나오게 될 거야 분명히. 그 적당한 숫자는 뭐로 찾는다고? 식을 보면서 찾는다고. 식을 보면서 그냥 어떤 적당한 식이 나올 거야. 그 식을 보면은 x값이 뭘 집어넣어야 될지 알 거야. 그러면 이 두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미정계수법. 미지수 할 때 미자야 그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법. 자, 뭐가 1순위라고? 푸는 방법은? 수치대입법. 그 2번이 얘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1순위. 자, 이 녀석은 뭐다?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바리? 자, 근데 항등식에서는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표현법이 또 중요해. 표현법. 자, 표현법은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K값에 관계 없이. 이런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저 멘트가 나오면 K만 문자로 보는 거고 나머지 다 숫자 취급하라는 소리야. 즉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값은 일정하다 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메인이 요거야. 메인이 여기 앞에 있는 K값을 기준 잡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실수 X, Y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y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그 값은 언제나 일정하다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의 실수 x 뭐 이런 표시가 또 있어요. 그 임의의 실수라는 건 말 그대로 요 위에 있는 이 멘트랑 똑같아. 모든 실수.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그 값과 그 값을 더하면 무조건 일정한 숫자 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자, 항등식 개념은 문제 속에서 이 표현법이 들어가면 아, 이 문제는 무조건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걸 깨우쳤으면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수치 대입법으로 무조건 1순위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계속 안 나와. 그럼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전개를 함으로써 수치 개수비교법으로 하자 이거지. 자, 여기까지 해가니? 여기까지 해가?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면은 개념원리 한번 잠깐 봐봐. 개념원리 몇 쪽이냐? 니네가 41쪽이죠. 41쪽. 자, 41쪽 보면은 필수예제 1번 보면 1번이 x-1 x제곱 더하기 ax-3은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됐어?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러면 1순위가 뭐라 그랬니? 이 둘이 똑같대. 항등식 개념이니까. 이 둘이 똑같은 식이래. 그러면 이걸 전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이걸 전개하는 순간 굴뚝 같겠지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뭐로 풀라고? 1순위로? 수치 대입법으로 1순위로 풀라고. 그러면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 식을 보자마자 적당한 X값이 뭘까? 2? 아니야. 1? 0. 그렇지. 왜 0일까? 왜? 나는 이 친구에다가 첫 번째 2도 적당하고 1도 적당하긴 해요. 근데 제일 근접한 애가 0이야. 왜? 왜 0부터 집어넣는 게 좋을까? 0부터 집어넣으면 C밖에 안 살아남거든. A, B는 다 죽거든. 얘가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친구는 0, 0, 0 집어넣으면 C가 되겠네. 그럼 C 값은 얼마야? 3이야.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C 찾았네. C가 3이라는 거 찾았네. 됐니?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어떤 숫자 집어넣을까? 이제 어떤 숫자 집어넣을까? 레원아. 2? 아니. 더 적당한 숫자. 그래, 1. 이 상황에서는 1 집어넣어도 돼. 왜? C는 찾았잖아. 1 집어넣으면 누가 사라져? A가 사라져. 그지? 0이 되잖아, 0. 0 곱하기 이 숫자면은 얘가 뭐가 됐든 간에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그냥 0 곱하기 3억 하니까 그냥 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적당한 숫자는 1이었구나. 그러면 0은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b는 통통통 계산하니까 얘 얼마야? 통통통 계산하니까 2가 되겠지. 2항 하니까 마이너스 2야. 그래? 그럼 b는 이제부터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2구나. 됐니? 자, 그럼 이제 적당한 숫자 지연이 뭐 집어넣을까 이번에? 마지막 하나 A만 찾으면 되잖아. 2 집어넣어. 이제서야 2를 집어넣어도 돼. 오케이? 자, 이제서야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얘는 2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 좌변은 그 우변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8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녀석 날아가고 그러면 이 녀석 두 개 계산하니까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되고
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3개 풀어가는 거야. 됐니? 내 말 이해가니? 내 말 이해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해보면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bx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cx에 x 플러스 1이래. 됐냐? 자, 그러면 a, b, c 구하러 갈 거야. 그러면 지연아, x에다가 어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좋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첫 번째 숫자가 식을 쳐다보라 그랬어. 계속 말하지만 식을 쳐다보라 그랬어. 식을 쳐다보라 그랬어. 자, x에다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 0 되고 여기도 0 되니까 a와 b는 사라져버리지. 그럼 누구만 덩그러니 남니? c만 덩그러니 남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2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c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되셨수? 그러면 요 녀석 다 계산하니까 지호 얼마야? 하품하지 말고. 이제 마이너스 6은 6c가 되니까 c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지호야, 이제는 x에다 어떤 적당한 숫자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 이유는? a만 사라져? 그치, c도 사라지지. 그죠? a와 c가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럼 b만 덩그러 남으니까 b를 구할 수 있겠다, 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는 통 죽어버리고 얘는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지. 그죠? 그러면 요 녀석 날아가니까 6은 3b, 그러면 b는 얼마다? 2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영원아 마지막이다.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0이지. 이유는? 그렇지, bx랑 cx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좌변은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0 집어넣으니까 우변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a만 살아남겠네.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찾았고, b 값 찾았고, c 값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등식 개념을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막 어렵지 않지? 그죠?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적당한 x값 찾고 식으로 찾는 거야. 지연아, 눈 뽑히겠다. 그만 쓰셔라. 어? 됐어? 여기까지 해가?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65번 풀어볼래? 좋아. 오케이, 지연이 맞아. 오케이. 자, 요거는 A 값이, 요 녀석은 A 값이 1이고, B 값이 6이고, C 값이 7이고, D 값은 1이죠. 1, 6, 7 하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밑에 거 하나 더 풀어볼까? 66번. 잘 푸네. 지금 니네가 지금 막힌 게 뭐냐면 이거 아니 니네? 이거 알아? 얘를 왜 살려? 모르면은 죽이러 가자 이거야. 모르면 죽이면 되지 뭐. 응? 그러면 지호야, x에다 어떤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래,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순간 0 곱하기 fx가 죽어버려. 그치? 그럼 이제 좌변은 친구는 0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연아, x에다 어떤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볼까? 아니지. 0을 넣어보는 순간 얘가 살아남아. 얘는 모르는 숫자야. 얘를 모르는 식이야. 누구 집어넣어볼까?
레원아 누구 집어넣을까? 그래 루트 2 루트 2 루트 2 그러면은 제곱하니까 2 되잖아. 그리고 이거 2 되니까 얘는 죽어버리지 0. 그럼 이제 0은 루트 2를 4번 곱하는 거네. 그럼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루트 2를 2번 곱하는 거네.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뭐 하고 싶어? 그래 연립하고 싶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됨으로써 둘이 더해 빼보자. 마이너스 a는 3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요. 그러면 b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잖아. b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2요.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요 라고 쓰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볼래? 루트 2를 집어넣는 것도 나이스한 선택이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도 나이스한 선택이긴 해. 어차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으니까.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괜히 어렵게 루트를 4번 곱하는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자. 그냥 나는 x제곱이 그냥 2다라는 걸 그냥 깨우쳐. x제곱에다가 그냥 2를 집어넣자 이걸 생각해 그냥.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그럼 끝났어 얘는. 깜짝이야. 끝났어 얘는. x제곱에다 2를 집어넣는 순간 끝났어. 그러면 얘는 제곱의 제곱 아니었어? 4차는? 4차는 개념 원리로 보면은 개념 원리가 아니지.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얼마야? 2램에 제곱하니까 4잖아.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적당한 x값 찾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넘어가면 여러 가지 표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필수예제 2번. 자, 바로 나오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다고. 항등식 개념이다. 됐어? 자,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 어떤 멘트가 존재해? 모든 실수 x, y에 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x랑 y를 문자 취급해서 나머지 정리해라. 이런 말하는 거 똑같아. 됐죠? 자, 그럼 다시 k에 대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라는 건 k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정리해라 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정리하는 방법은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림 차순으로. 그럼 내림 차순이란 뭐야?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내림 차순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보자. 1번. 그러면 K 쭉 읽어보니까 여기 K 몇 차까지가 최대냐? 그러니까 정리한다고 생각해봐. K 몇 차까지 최대야? 1차가 최대지 지금. 그럼 K가 1차가 최대니까 K 있는 쪽과 K 없는 쪽으로 나눠가자 이거죠. 나눠가보자 이러지. 나눠서. 이게 능빵이라며 지금. 됐니? 지연아, K 들어가는 식은 뭐 있어? 전개를 했다고 생각하면 K의 개수 누구 있어? 이걸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눈으로 전개했을 때 K가 들어가 있는 값. 그치, 2KX 있지. 그러면 여기 2X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또 찾아봐. 그렇지. 그러면 Y라고 쓰면 되겠지. K 여기 앞에 있으니까. 또 하나 더 있다. 그치. 마이너스 K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야지만 전개하면 지연이가 말한 답이 나오겠지. 그죠? 레원아, 없는 애는 누구야? 그지, 요거겠지. 지연이 따라가니 이거? 야, 그러면 이거야. K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무조건 0 나온다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호야. 그러면 K는 숫자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뭐 어떤 숫자가 있는 거야.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럼 지호야, 얘는 어떤 숫자로 떨어져야 되고 얘는 어떤 숫자로 떨어져야지 둘이 더하면 0 나오겠니? 그래, 둘 다 0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돼야 K 곱하기 0 더하기 0 하면은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0 더하기 0은 0이니까 0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네? 그래?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야. 그럼 지현아, 너 뭐 하고 싶어? 그래,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되니까 얘가 는 1이고 얘가 는 7이다. 둘이 빼주자. 그럼 3x는 마이너스 6 돼서 x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순간 y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5가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해가니? 자, 다음 2번 보자. 2번. 자, 2번은 지금 누가 문자가 대상이야? 문자의 대상이 누구야? 여기는 K였잖아. 그럼 얘는 문자 누구로 정리해야 돼? 레원아, 이 문자는 누구로, 이 식은 문자 누구로 정리해야 돼? 그치? X랑 Y로 정리하는 거야. X랑 Y로. 그럼 X랑 Y랑 정리하는 거니까 X끼리 있는 애들과 Y끼리 있는 애들끼리의 합을 계산했더니 얼마라는 거야? 0 나온다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해보자. 지호야, X A 빼기 B. 그렇지. 그 다음에 영원아, 얘는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냐? 됐지? 야, 그러면 얘와 얘가, 지연아, 어떤 숫자가 돼야지 X랑 Y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빵 나오겠니? 그래, 0이야. 얘도 0, 얘도 0이야. 오케이? 쟤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돼.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3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지호 뭐 하고 싶어? 연립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보자고. 그러면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대로 이 두 친구를 연립하면 되겠지? 그러면 냅다 더해주면은 B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 마이너스 1 여기 위에다 올려버리자. 그러면 A는 플러스 1이 되고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값, B값 따로따로 찾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지훈이 이해가니? 지호도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67번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풀었어? 오케이. 자, x가 마이너스 5랑 y가 9 나오지? 자, 이렇게 풀면 돼. 자, 다시 3번 넘어갑시다. 좀 잘 따라오고 있어. 항등식 개념 어려운데. 지연아, 너 나눗셈 보고 왔어? 다 항식 나누기 하는 거. 뭐하지? 깃발 만드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도 조금은 봐야지, 그지? 예. 자, 가자. 시간이 없긴 했어, 그지? 자, 이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 녀석이다. 무슨 식으로 적어야 된다고? 지호야? 검산식으로 적는 거지, 검산식으로. 자, 얘는 검산식으로 적고 싶은 거야, 검산식으로. 자, 검산식으로 적을 거니까 1번 같은 경우는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x라고 적으라 그랬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a와 b를 찾으러 가래. a와 b. 됐나? 야, 식을 잠깐 봐봐. 내가 쓴 식을 한번 잠깐 봐봐. 뭐가 딱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막 이 식을 건들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 건들 수 있는 애가 하나 있다. 지현이 찾았니?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호 찾았니? 명원이 아니?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잘 다시 한번 찾아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보다 간단해. 막 빛이 보이는 게 없어? 빛나는 하나 있을 텐데. 그래, 인수분해. 누굴 인수분해 하나요? 그렇지.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오케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러면 얘는 x-2랑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항등식 개념은 식을 쳐다보면서 적당한 x값은 무조건 식 속에 다 숨어 있다고. 얘가 적당한 x값 다 전부 다 식 속에 숨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적당한 x값 두 개가 누구야? 누구야? 그래, 2랑 1이야. 준 거야. 제시하고 있잖아, 지금. qx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니? 그럼 qx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수치가 x가 2일 때랑 x가 1일 때 두 가지가 여기에 메인으로 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 집어넣으니까 빵 되면서 빵 곱하기 q는 빵이죠? 그럼 여기다가 또 x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5가 되겠지. 여기다 뭐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여기다가 또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빵 곱하기 q니까 빵 되겠지. 그럼 여기다 또 1 집어넣어. 그러면 3이네. 이해 갔어? 그래서 이 둘을 또 뭐 하고 싶어? 연립하고 싶은 거야. 또 하는 거야. Understand? Understand? 자, 2번 갑시다. 자, 2번도 보는데 2번 똑같이 쓸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게 몫이 qx고 나머지가 빵이래. 나눠 떨어진대.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설명할 게 많아서.